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채널 관리가 너무 안 돼서 채널을 죽이려고 하다가 오랜만에 들어와 보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꾸준히 질문도 몇 개 달리고 그리고 서브스크라이브도 조금씩 해주시고 해서 일단 조금 더 지켜보려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오늘 학생 두 명 예를 들으면서 영어 공부 쪽 집중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제가 7살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까지 가르친 두 학생이 있어요. 근데 둘 다 여자아이고 나이도 1살 차이 나거나 아니면 동갑인데 한 명은 영어를 꾸준히 공부를 해서 그 실력을 유지를 해서 대학생이 지금 되어서 이제 22, 3 정도 됐는데 영어를 아직도 유창하게 잘 이어가서 대학 들어가자마자 자신감이 아주 붙어서 그쪽으로 이제 유학 준비까지 하고 있는 학생이 한 명 있고, 그리고 한 명은 고등학교 이제 진학하면서 회화 공부를 아예 이제 손을 딱 놓고 수능 공부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영어도 잘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를 까먹어서 회화를 못하게 된 케이스인데, 근데 일단은 두 번째 아이 같은 경우도 이제 내면에는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이라는 게 뭐냐면 바닥에는 깔려 있어요. 일단 영어를 한번 어느 정도 급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그걸 까먹더라도 살짝만 음, 이렇게 덮여 있는 그 자기 실력이 덮여 있는 그 어떤 이, 쉘 같은 거를 벗겨주면 그게 다시 이렇게 스프링처럼 튀어나와요.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는 다시 소요가 되겠죠. 근데 지금 당장 잘 못하더라도 그게 아예 없어져 버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누누이 제가 가르친 성인이 된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뭐 이제 고학년이 된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진짜 걱정 안 해도 돼요. 자기가 직접 해보면 아 맞네 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제 잘 모르겠죠, 처음에는. 그래서 그 첫 번째 학생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독일 유학 준비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영어는 깔고 독일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독일어의 어순이나 그 언어 구조가 영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도움을 얻고 있고 영어를 잘하는 거에 있어서, 그다음에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어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한 학생은 연락이 와서 어 선생님 다시 영어를 좀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제가 과외로 되게 오래 한 학생인데 지금 이제 성인이 됐는데 그래 알았어 수업료 얼마야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 거의 딸 같은 아이인데 7살 때부터 가르쳤고 지금 22이니까 아직까지 얼마나 연락을 하고 지낸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수업은 했으니까 1학년. 그러니까 당연히 도와준다고 해서 지금 다시 회화를 틈틈이 저랑 약간 놀듯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업 시간을 맞춰서 뭐 정해서 그렇게는 당연히 할 수가 좀 없으니까 아이가 이제 뭐 아르바이트 끝나고 오는 길에 문자를 보내거나, 그리고 영어 일기를 쓸 테니까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항상 영어 일기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했고 7살 때부터 이제 영어로만 수업할 수 있었던 게 이제 3학년 때부터 이제 영어를 수업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무조건 이제 영어 일기를 쓰게 했기 때문에 자기도 잘 알아요. 제가 얼마나 강조를 했고 그리고 그걸로 자기가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지. 그래서 영어 일기 쓰는 거를 좀 봐달라. 그리고 거기까지 요구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 라이팅밖에 안 되니까 네가 그거를 가능하다면 녹음을 해서 나한테 보내라. 쓰지 말고. 근데 만약 그게 살짝 쑥스러우면 오랜만에 다시 회화를 하니까 그러면 영어 일기를 쓰되 그걸 읽어서 나한테 보내라. 그래서 그거를 제가 발음을 제 발음으로 다시 들려주고 걔가 표현을 잘못 쓴 부분을 다시 고쳐주고 그런 식으로 수업 아닌 수업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한 거는 좀 실감이 안 날 테니까 제가 다음 영상에 두 아이의 어떤 저랑 주고받은 것들을 공개하면 안 되니까 그 이름 이런 거 빼고 그 내용 같은 것만 다시 보여드리는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내일쯤에 다시 업로드를 할 생각인데,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학부모나 아니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학생들한테 다 얘기하는 건데, 가능한 한 최대한 회화로
학교 공부까지 끌고 가세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보면 영어 유치원 되게 어렸을 때 보내서 이제 어느 정도 소질이 있고 잘 따라가는 애들은 이제 영어 라이팅이나 에세이도 쓰고 이제 스피킹도 이제 어느 정도의 대화가 되는데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이제 빠지면서 이제 애프터 케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놓치거나 아니면 넣어줬는데도 그게 잘 소화가 안 돼서 영어를 탄력 있게 레벨업을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중간하게 레벨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깎아먹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왜냐면 학교 공부 위주로 좀 진행을 하다 보면. 근데 그거는 당연히 고학년으로 올라갈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학교 공부도 그냥 영어로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리딩을 좀 어려운 리딩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이들 물론 레벨에 따라서 언제 만나는지에 따라서 이제 틀리니까 근데 저는 진짜 어린애들 가르치면 뭐 4살, 5살 때부터 시작을 하고 그냥 기본적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보통 영어 유치원에서 파닉스가 안 되기 때문에 파닉스를 잡는 시간이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리고 이제 읽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단어 주면서 스트럭처 구조를 어떻게 말을 만드는지 이제 훈련시키면서 회화로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그러다 보면 한 2학년 3학년 되면 선생님은 영어로만 수업을 하고 아이는 한 50% 알아들으면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부분만 중간중간에 조금씩 한글 써주면서 하다가 3학년 이상 넘어가면 그 지금까지 말한 그 순서로 공부를 하는 경우 이제 3학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완성형의 회화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돼서 그때 이제 리딩을 조금 심도 있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딩을 좀 레벨을 좀 확 올리는 거죠. 다른 데에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니면 뭐 7살 때부터 회화 좀 되네 하면서 어려운 리딩 막 좀 무리하게 집어넣거든요. 소화도 잘 안 되는데. 근데 집에서는 엄마들은 이제 뭐 잘 된다고 생각하죠. 뭐 교재 뭐 이렇게 뭐 체크도 돼 있고 하니까. 근데 엄마들이 확인하기는 솔직히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어 굳이 그 저학년 때 회화가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된다고 무리하게 그 리딩을 집어넣으면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어중간하게 어느 쪽도 확 올라가지 않고 레벨을 깎아먹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리딩을 3학년 이후로 좀 강도 있게 시키더라도 충분히 앞서서 시키지 않더라도 금방 올라갈 수 있거든요. 왜냐면 회화에 엄청 집중을 하면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회화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나 영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리딩을 접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회화 실력을 확 높이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리딩도 크게 나쁘지 않게 늦지 않은 시기에 심도 있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3학년 때부터 이제 리딩 공부를 조금 어려운 리딩 공부를 장문의 리딩 공부를 하되 회화로만 그러니까 영어로만 서로 주고받는 수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걸 하게 되면 적어도 진짜 미니멈으로 잡아도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영어로만 수업할 수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모든 수업, 학교 공부부터 해서 그래머 뭐 전부 다를 영어로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맥스로 잡으면 고1 때까지도 가능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어, 최대한 영어 회화의 끈을 놓지 않고 학교 공부를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너무 분리시키지 말고 가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 자기가 예를 들면 초등학교 2, 3, 4, 5, 6학년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중간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회화가 어느 정도 되면 뭐 학교 공부 그 딱딱한 뭐 리딩 공부를 들어가더라도 그거를 회화를 기본으로 해서 영어로 리딩을 공부할 수 있게 그 다음에 해석도 영어로 그대로 이해해서 그 부분을 이해했는지 단어를 캐치를 했는지에 대한 체크를 잡아주면서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분리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오늘의 포인트고 또 하나는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회화의 끈을
놓지 않고 갖고 가면 아마 고3, 고2 정도, 한 2년 정도에 자기가 그때까지 잘 쌓아놓은 회화 실력이 한 번에 무너지진 않으니까. 한 번에 무너지는 거는 예를 들면 중학교나 뭐 중학교 고학년, 중학교 2, 3학년 때 확 놓아버리면 이제 텀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제 많이 까먹는데, 그게 아닌 경우는 회화를 끌고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면 대학교 올라가자마자 교환 과목이나 이런 거 수업 들으면 공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A 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한 두 학생 중에서 회화를 갖고 간 학생은 학교 공부가 좀 많이 어려웠었는데 강남 쪽에 좀 소위 빡센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말씀드리긴 뭐하고, 아무튼 내신이 너무 어려웠는데 대학교 올라가자마자 애들은 이제 회화 공부한다고 회화학원 다니고 뭐 그럴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선생님이랑 그냥 맨날 말하고 왔다 갔다 한 거 똑같이 그냥 했을 뿐인데 그냥 A가 나오는 거죠. 회화 수업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자신감이 확 붙으니까,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외국 나가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서 유학도 이제 결심하게 된 거고, 미리, 그러니까 코로나 심해지기 전에 그 독일을 한번 갔다 왔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왜냐면 영어로 다 말이 통하니까. 그것도 부모님이랑 간 것도 아니고 아이 혼자 갔는데, 아이랑 그 친척 누가 데려왔다. 네, 아이 친척의 어떤 분이 데려갔는데 영어로 그냥 거기서 뭐 생활하는 거나 인터뷰 같은 것들이 뭐 무리가 너무 없이 진행이 되니까 이제 자기도 뭐 별거 없네 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회화는 정말, 만약에 어렸을 때 아이들 한다고 같이 하는 게 목적이어서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회화 도대체 왜 시키는지 진짜 그것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 혹은 당사자, 학생, 니네 회화 공부 왜 하는 거야 도대체? 니네 어른 되면 써먹지도 않아. 회사 가서 써먹지도 않고, 회사 가서 니네 부모님들이 영어 공부 안 했을 것 같아, 회화 공부 안 했을 것 같아, 다 했단 말이야. 근데 영어 못 하잖아. 안 해. 영어를 안 써먹는단 말이야. 그러면 영어 못하면 취직 못한다는데, 그러면 대학교 가서 2년 아니면 4년 동안 그때 죽어라 회화학원만 다녀. 그러면 영어 인터뷰 잘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취직하고 문제 없어. 근데 왜 회화를 7살 때 6살 때부터 해야 되냐고, 써먹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그 포인트, 반말, 학생들이니까 반말한 거예요. 근데 그 포인트도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해외를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근데 영어는 정말 어떤 생명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영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 지금 뭐 일본어를 가르치는 경우나 아니면 한국말을 가르치는 다른 외국인들이나 다 영어로 수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당연히 한국도 이제 영어로 수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무기잖아요. 근데 왜 뭐 디자인 회사 다니면서 영어 회화를 해야 되냐고요. 아니면 컴퓨터 회사 다니면서, 뭐 컴퓨터 제조 회사 다니면서 왜 영어 회화를 해야 되고, 남들 다 하니까 잘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굳이 진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 해외여행 갈 때 좀 하고 싶어요. 해외여행 가서 뭐 먹고 마시고 where is this park 뭐 이런 거, 그런 거 물어볼 바에는 왜 7살 때부터 영어 회화를 하냐고. 그게 저는 이제 부모님들이나 아이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국제적인 인물이 되고 싶어. 자기는 한국 친구 반, 외국 친구 반, 자기 인생에. 그리고 외국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뭔가 이런 게 확실하게 있는 사람만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어렸을 때 어떻게 압니까? 그래도 준비하는 거죠. 그쵸? 그게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것을 끌고 가주라는 거죠. 기왕 시작한 거 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만 하고 놓고 애 영어 다 까먹게 놔두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돈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고 다 했는데 결국 이제 제대로 좀 써먹어 볼까 하는 대학생이 되니까 회화학원 다시 다녀요.
그러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수능 공부, 대학 공부만 빡세게 해갖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때부터 회화하면 되지. 왜냐면 기본적으로 영어 공부는 회화 노트래도 할 테니까, 뭐 리딩하고 그래머하고 할 테니까. 그래서 그런 포커스를 한번 영어 교육에 있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편하게 최근에 두 아이랑 연락을 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오랜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음에는 제가 그 두 아이랑 주고받은 거, 뭐 메시지 같은 거 좀 공개하면서 조금 더 얘기거리가 있으면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리고 학생들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데요. 애들아, 니네가 다른 선생님들한테 말하기 좀 껄끄럽거나 이제 꼰대성 때문에 좀 편하게 얘기하고 싶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질문을 좀 많이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성실하게 답을 해줄게, 선생님 관점에서.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 질문으로 좀 내용 좀 이어가고 싶어서 오늘은 뭔 얘기하지 이런 거 별로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서 질문 위주로 좀 진행을 해보고 싶어서, 네, 질문 있으면 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부 방법 같은 거 물어봐 주셔도 좋아요. 언어에 관련해서요. 굳이 영어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영어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뭐 다른 언어도, 저도 4개 국어를 하니까 다른 언어에 관련된 부분도 물어봐 주시면 제가 모르는 언어라도 언어에 관련된 부분, 어떤 공부하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